네, 안녕하세요. 돌아온 OT 인터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동행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오티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유유치원교사 송만복입니다. 네, 와! 동행 선생님, 제 OT 인터뷰 혹시 컨텐츠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많이 봤죠. 네. 그리고 저도 내심 네. 언제서든 초대가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채널 개설하신 지 꽤 됐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 설레고 혹시나 채널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 많이 했었는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전에 또 엄마 선생님이 네, 맞습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와 함께 되게 여유롭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부담을 한껏 안고 왔습니다. 이미 너무 말씀을 잘하고 계시고요. 아닙니다. 네, 엄마 선생님 좀 다음 편으로 제가 아빠 선생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우리 동행 선생님께서 이제 공립유치원 교사이자 또 두 아이의 아빠 선생님이라서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께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전달해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행 선생님 이름이 동행쌤이잖아요. 그 동행쌤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네. 그 동행쌤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이유가 제가 교사 2년차 때 인성교육 실천 사례 보고서를 쓰게 됐어요. 그 보고서를 쓰게 되면 이렇게 제목을 창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생각하면 약간 손발이 오그라들기도 한데 제가 아이들이 행복한 길을 함께 걷는 교사가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만들게 되었고 그 제목에서 따온 이름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름대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동행 선생님, 유치원 교사라는 좀 직업이 여자 선생님이 많잖아요. 네. 근데 남자 선생님으로서 조금 어려웠던 점이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2015년도에 처음 임용이 됐어요. 그 당시 때 제가 남자 유치원 교사로는 처음 이렇게 임용이 된 거였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임명장을 받으러 도교유치원 갔을 때는 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신기한 데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펴 올려서 저분이 남자 유치원 선생님이래 라고 하면서 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이었다 보니까 좀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유치원에서의 에피소드도 있나요? 재밌는 일이 참 많았는데 방송이니까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서 편집할게요. 네, 또 기억에 남는 게 유치원에는 좀 행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행사를 준비할 때면 이렇게 무거운 짐도 나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옆에 있던 선생님께서 웃으면서 예전에는 어떻게든 뭐 우리끼리 했었을 텐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동행 선생님 찾게 된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게 기분 나쁘기보다도 선생님들이랑 그만큼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담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경찰서에도 갔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 경찰서에 실제로 간 건 아니고요. 어떠한 조금의 오해로 경찰관 분들이랑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유치원에 출장이 있어서 잠시 오후에 자리를 비웠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근무하던 유치원 뒤쪽에는 중학교가 있었거든요. 자전거를 절도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걸 조사하던 경찰관 분이 유치원 주차장 CCTV를 보면 이게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었대요. 그 CCTV를 한참 보던 분이 이 사람이 범인이다. 이 사람이 범인이다. 유치원에서 자꾸 낯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은데 제가 마침 그때 지금처럼 날씨가 추웠어요. 그래서 이게 후드티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유치원 뒤쪽에 이렇게 뭔가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 CCTV에는 이 상체만 나와가지고 경찰관분들이 저를 범인으로 오해를 하고 저희 동료 선생님들이 한급하게 이렇게 변호를 해주셨던 이분 범인 아니라고? 네, 범인이 아니라 저희 유치원 소속 남자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변호를 해줬던 기억도 있어요.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도둑으로 난 유치원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었을 뿐인데 도둑으로 좀 오해를 받으셨구나.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좀 반응도 궁금해요. 선생님들도 처음엔 당연히 신기하고 낯설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거든요. 한 선생님이 제게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선생님, 남들이 안 하는 길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 얼른 승진 준비를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저는 되게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내가 마치 교사로서의 나는 인정받지 못하나? 그리고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없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었던, 마음이 무거워졌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누구나에게 안심을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교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10년의 교직 생활을 해오게 된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좀 저도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저 남자 선생님이라서 조금 신기하네 라는 시선으로 많이들 보시잖아요. 최근에는 남자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발령도 많이 나시고 근무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 편견의 시선들이 있다 보니까 저부터도 조금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떤 반응이셨을지가 궁금한데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남자 선생님을 네. 예상하지 못하고 어. 오시면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 역시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마음속으로 아차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육아휴직을 또 하면서 오롯이 육아를 했었던 경험도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상담이나 입학 상담 같은 걸 드릴 때 그런 걸 은연중에 얘기하면서 좀 유쾌하게 네. 분위기를 이끌어 가기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임할 수 있다는 점이 그때와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좀 아빠 버프를 그래도 좀 받으셨네요.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네, 좋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공문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유치원 내에 남자 화장실, 그러니까 교사용 남자 화장실이 잘 구비되어 있는가를 조사하는 공문을 보고 딱 우리 동행 선생님이 떠올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썰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제가 두 번째 근무지에서 단설 유치원이었는데 남자 유치원 화장실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남자 선생님이 근무한 적이 없으니까 그곳을 창고처럼 사용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발령장을 보니 남자 선생님이 온다고 해서 부랴부랴 거기를 정리를 했었대요. 그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네. 저희 선생님도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네. 물건을 거느리고 들어왔다가 저랑 이렇게 눈이 탁 마주치면서 서로 이렇게 민망해하면서 했던 기억도 있고 근데 그게 뭐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실수로 있었던 일이고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런 일도 있었지 하면서 웃으면서 넘기기도 하고요. 우리 동행쌤과 저는 같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동기와 결혼을 하셨죠. 네, CC이셨잖아요. CC이기도 했었고, 또 이제 현장에서도 또 같이 공립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장단점 좀 알려주세요. 벌써부터 재밌네요, 저는. 장단점 알려주세요. 네, 제가 맞죠. 대학교 2학년 때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연애를 7년 하고 네. 어느새 생활을 보니까 결혼도 7년 차가 됐네요. 그 동안에 아무렴 많은 주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니까 서로 공감대도 있고 서로 도움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좋겠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네. 실제로도 이렇게 척하면 척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좋고 특히 반대로 제가 아내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남자 유치원 교사를 직업을 둔 남편은 되게 희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보다도 어쩌면 남들에게 더 공감받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내가. 그래서 근데 반면에 저는 아내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니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네, 장점 잘 들었고요. 단점 궁금합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서로 같은 일을 음.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유치원이라는 이런 맥락에서 아.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조금은 둘 다 좀 유치원을 잊고 지내는 시간도 필요한데 뭐 우리가 자 진짜 유치원 얘기하기 없이야 라고 해서 좀 몇 번 있다가 보면 다시 유치원 얘기를 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아내 유치원 일에 좀 감정이입을 하다 보면 마치 제가 두 군데 유치원에서 네. 근무하는 기분도 들어서 그런 점은 단점이 아닌가 아.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업무하다가 이거 보고 했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좀 도움도 많이 얻을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저희가 사실 일을 하다 보면 공문이 발송돼야 되는 네. 이런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저희가 바쁘다 보면 네. 그걸 놓칠 때 있지 않으세요? 네, 그쵸. 막 적어놨는데도 잊어버릴 때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가끔씩 그 공문이 수정 공문이 내려올 때도 있고 그럼요. 이런 네. 사실이 있다 보니까 대화하다가 그거 했어? 라고 하면 그게 오늘까지 이렇게 되기도 해서 서로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음번에 그 사모님 한번 출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동행 선생님 유치원 교사로서 또 두 아이의 아빠로서 지금 한창 유아 모집 시즌이라서 학부모님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유치원 선택에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유치원 선택이요. 네. 저도 2000년생, 2020년생 네. 자녀가 있어서 작년에 이제 처음 학교를 처음 가봤거든요. 네. 학부모님 입장에서. 학부모님 네,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항상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이지만 저희는 뭐 관리자의 목표로 맞춰가니까 네, 그랬다가 정말 떨리더라고요. 유치원 선택하는데도 고민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흔히들 그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의 특징, 뭐 아니면 우리 아이의 기질,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기관을 선택하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는 바고 그거 외에 그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일상의 조화로움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유치원이라도 자녀가 그 유치원을 등하교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거나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있어서 부가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일과 이후에 가정에서 자녀와 정말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유치원만은 피해라 혹은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주변의 어떤 소리에 귀를 닫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공사립 유치원 어떤 교육기관이든 기관 차원에서 어떻게 설계하는 교육과정의 질은 모두 높은 수준으로 이미 네. 상향 평준화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육아 선배라고 하는 자녀를 유치원을 졸업시켰다거나 지금 이미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모두 그 유치원에 대한 칭찬 일색일 거예요. 모두 더 좋은 유치원들이니까. 그러다 보면 정작 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런 세간의 평가에 쉽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그 기준을 먼저 이렇게 추린 다음에 두루 유치원 교육기관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동행 선생님께서는 이 자녀 유치원 선택에서 난 요 세 가지 정도는 중요한 지점으로 생각했다. 지금 현재 내 자녀의 특징을 많이 생각하게 네. 됐어요. 저희 아이는 조금 내향적인 성향이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향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좀 기관의 규모가 큰 게 좋을까? 규모가 조금 작아서 아이가 낯선 상황에 이렇게 노출되는 것이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고려하게 돼서 우리 아이의 성격적, 기질적인 특징을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집이랑 교육기관이랑 이렇게 거리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중요하죠. 그리고 저의 직장. 직장.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는 그 유치원의 그런 이미지보다도
그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은 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아.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네. 단순히 뭐 나이가 어떻다, 네. 뭐 교육 경력이 어떻다라기보다도 그 선생님은 수업을 할 때 이런 수업들을 많이 아, 하신대. 그리고 부모님이랑 소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소통을 많이들 어. 한대라는 것들을 내가 그런 정보를 좀 더 많이 아, 들을 수 있다면 네. 반영을 해서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염두에 둔 점인 것 아, 같아요. 그 기관의 철학도 중요하지만 그 교사들의 철학도 좀 주의 깊게 들여다봤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아빠로서가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또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유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태도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껏 온 세상의 배움에 목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목표인 것 같고요. 교육 철학인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배움의 순간에 어떤 목격자로서 옆에 있어 주고 싶어요. 목격자로서 그 지평을 넓혀주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싶다라고 해주셨고 아빠로서는 내가 육아를 하다 보면 얘가 언제 크나 내가 얘를 키우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같이 산다. 내 삶 속에서 같이 사는 가족의 구성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떠한 부담감에서 막 해방되는 느낌이 들고 혹시 뭐 친구랑 같이 살아본 적이 있으세요? 친구랑 같이 살아본 적은 없고 좀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네. 언니랑 같이 살아본 아, 적은 그래요? 있어요. 네. 가령 네. 친구들이랑 우리가 여행을 같이 간다고 하면 네. 우리가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그렇죠.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얘를 키운다라는 생각보다도 네. 같이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아이의 감정에 조금 더 들여보게 되고 나의 감정을 조금 더 누구트리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네. 이렇게 평화롭게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관념을 바꾸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교사로서의 동행쌤, 아빠로서의 동행선생님 두 철학 모두 좀 아이들을 지켜봐주고 그거를 좀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해나가고 싶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러고 싶어요. 유아 교사를 꿈꾸는 남학생 선생님들께서 종종 저에게도 DM이 오거든요. 남자인데 저 유치원 교사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긴 했지만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유치원 교사를 꿈꾸던 시절에는 남자 유치원이라고 하는 표본 자체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선생님을 접하거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정말 많은 남자 유치원 선생님들이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치열하게 고민도 해보고 다각도로 이렇게 생각해보되 간결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간결하게. 네. 이렇게 내가 너무 고민을 막 심각하게 하기보다도 담백하게 시작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고 그 과정에서 수정하고 고민할 시간은 또 많으니까요. 너무 남자 유치원 교사, 여자 유치원 교사라기보다는 그냥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 그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가지고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인사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동행 선생님의 꿈, 행복, 소망 뭐든지 좋습니다.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반대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혹시 애니메이션 중에 원피스라고 아세요? 너무 유명해서 들어는 봤는데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거기 주인공이 해적왕을 꿈꾸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인공이 어느 편에서인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해적왕이란 많은 재화를 가진 것도 아니고 이 바다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해적왕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OT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서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수업들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들 그리고 엔잡넛이잖아요. 네. 내가 교사로서 어떤 본문 안에서 네. 다채로운 색깔을 뿜어낼 수 있는 내가 된다면 저는 신규 교사 때 그냥 막연히 꿈꿨던 그런 좋은 교사 그 언저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나 이렇게 자유롭게 유아교육에서 내 꿈을 펼쳐나가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해적왕 동행쌤을 응원합니다. 이게 해적왕이었나요? 네, 우리 동행쌤께 또 어떤 뭐 강의 요청이나 또 상담 받아주실 거죠? 그럼요. 네, 요청하고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동행쌤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또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OT 인터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네, 그러면 또 다음에 인터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